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일본 취업 빙하기 세대의 연금 불안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40대에서 50대 중반을 가리켜 취업 빙하기 세대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취업을 준비할 때 일본의 버블 경제가 무너지면서 고용시장이 얼어붙고 비정규직이 늘어났습니다. 경기 침체가 찾아오면서 임금도 오르지 않아 자산을 불릴 여유도 가지지 못한 불운한 세대입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일하는 세대가 내는 돈으로 현재 은퇴한 세대가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말은 내 노후를 앞으로 태어날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는 연금 제도에 치명적입니다. 연금을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기 때문이죠. 앞으로 태어날 젊은 세대가 나를 부양해야 하는데 이들의 수가 줄고 있으니 나는 연금을 많이 내고도 나중에 받을 땐 줄어들 위험이 크다는 뜻입니다. 청년층 한 명이 부담해야 할 노후 비용도 점점 커지게 됩니다. 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내거나 연금을 덜 받거나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세대의 부담은 커지고 제도는 흔들립니다.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불안해합니다. 어떤 분은 월 15만 엔 약 140만 원 정도면 안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최근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는 생각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연금을 거의 받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거나 아예 제도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불안감은 특히 40대부터 50대 중반에 해당하는 취업 빙하기 세대에서 크게 나타납니다. 이 세대는 자신들이 가장 손해보는 세대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연금에 대한 기대보다는 불안감이 더 큽니다. 취업 빙하기 세대는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버블 경제가 무너진 직후라 취업하기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200에서 300장의 이력서를 써도 답장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힘들게 취업했어도 임금 상승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최근 신입사원 초임이 30만 엔, 35만 엔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취업 빙하기 세대들은 자신들의 기본 임금이 낮아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는 자신들이 불우한 세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정부도 취업 빙하기 세대의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짧은 이들을 돕기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회사원들이 내는 후생연금 적립금을 활용해서 국민연금을 지원하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은 결국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자민당 내부에서 후생연금 적립금을 다른 곳에 쓰는 것은 유용이라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죠. 결국 개혁 법안에서 이 지원책이 빠지면서 법안이 알맹이 없게 되었다는 비판이 커졌습니다. 취업 빙하기 세대를 사실상 외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연금 제도를 바꾸는 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떤 세대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모든 세대가 자신은 손해보고 싶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은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합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는 더욱 그렇습니다. 후생연금 적립금을 국민연금에 쓰려던 계획이 철회된 것도 올 여름 참의원 선거를 의식한 결과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일반 회사원들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개혁을 미룬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연금 개혁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연금 제도에 대해 국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습니다. 현재 연금 제도를 신용하지 않거나 별로 신용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이 85%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이죠. 심지어 부모님 세대조차 자녀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의 불안으로 정규직 일자리 자체도 남아있을까 하는 걱정까지 할 정도입니다.
연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어느 세대가 손해를 봐야 하는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가 조금씩 부담을 나누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치권의 책임감 있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 개혁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연금 제도의 현실과 개혁의 필요성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논의해야 합니다. 노후연금 불안은 비단 일본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도 국민연금 개혁을 두고 각 세대 간의 입장 차이가 크고 뾰족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음 세대의 부담을 미루는 일이 반복될 뿐입니다. 지금의 연금 제도는 내가 낸 돈으로 내 노후를 준비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남이 낸 돈으로 내가 연금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 구조는 출산율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개혁 없이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한폭탄입니다. 연금 제도는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전체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25만 9,830원이라고 합니다. 가입기간 20년 이상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월 77만 2,740원 정도입니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2025년 기준 월 소득을 350만원으로 가정할 경우 연금 납부액은 월 약 31만 5천원 정도입니다. 만약 20년간 연금을 납부하고 65세 이후 20년간 연금을 수급한다고 가정하면 수익비는 약 2.45배 정도입니다. 과거에 비해 수익비가 낮아졌음을 의미하며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수익비는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불안한 연금에만 의지해서는 은퇴 후 안정적 삶은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최소한의 안전망일 뿐입니다. 진짜 노후는 내가 만든 머니 파이프라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자동으로 불어나는 소득 시스템의 유무에 따라 노년기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입니다. 노동하지 않아도 꾸준하게 수입이 들어오는 패시브 플러너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안정적으로 생활하려면 주식 편입 비중이 최소 40%는 돼야 한다고 합니다. 고령화와 인플레이션 속 은퇴 자산의 조기 고가를 막으려면 자산 규모를 적극적으로 불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트코인과 부동산 임대 수입 또한 훌륭한 투자 수단입니다.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등의 지식 판매는 디지털 자산화를 앞당겨 줍니다. 앞으로 은퇴 후 30년을 더 산다고 가정할 때 연금 납입과 함께 자산 증식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